미국이 인질 석방과 인도물자 제공을 위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작전을 연기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이상 장기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클린에너지 사업에 민간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캠페인에 본격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부유층 가정의 학생들이 SAT와 ACT 시험에서 저소득층 학생들보다 고득점을 얻는 비율이 10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하원의장 선거에 공화당 하원의원 9명이나 출마해 새 하원의장을 조기에 선출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인질 석방과 인도물자 제공을 위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를 침공하는 지상작전을 연기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모녀 2명이 처음 석방된 데 이어 2명이 추가 석방됐으며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있는 220여 명에 대한 석방 교섭이 계속되고 있고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물자 제공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최우선시하고 있는 인질 석방과 인도물자 제공을 내세워 이스라엘에게 지상전을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할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마스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 모녀 2명이 처음으로 석방된 것을 계기로 아직도 200명 넘게 남아있는 인질들을 조속히 전원 석방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카타르의 중재로 하마스의 인질에서 극적으로 풀려난 일리노이 거주민들인 18세의 딸과 그의 어머니가 국제 적집사사와 이스라엘 미군 당국에 의해 무사귀환한 후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상통화까지 가졌습니다. 18세 소녀는 24일 생일에 고향으로 생원하게 돼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쓰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200명 이상 인질들이 하마스에 의해 억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석방 교섭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전원 석방되는 기적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에 붙잡혀 있는 인질들이 222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10명의 소재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어 이들 중 일부가 인질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자지구에 그동안 물자를 공급해온 카타르가 나서 하마스 측과 인질과 팔레스타인 포로들을 맞교환 석방하는 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질 석방에 최우선을 두는 동시에 가자지구에 인도적 물자를 공급하는 데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트럭 50여 대분의 식량과 식수 등 인도적 물자를 이집트 국경을 통해 가자지구에 들여보냈는데 유엔과 미국은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더 많은 식량과 식수, 전기와 연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질 석방 노력과 인도물자 제공이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가자지구에 병력을 침공시키는 대규모 지상작전은 연기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 듯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북부 접경에 탱크와 장갑차, 병력들을 집결시켜 놓고 있으나 가자지구를 본격 침공하지는 않고 하마스 테러 타켓을 소규모 특공대가 기습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와 다른 무장 세력들의 근거지 등 320개 테러 타켓들에 막대한 폭탄과 미사일을 퍼붓는 공습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하루 동안 460여 명이 숨져 사망자들이 5,0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지상작전을 전개할 경우 한 달 내에 끝낼 수도 있고 2달, 3달 동안 단행할 수도 있다면서 비교적 단기적으로 끝내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으나 그때까지 하마스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해 남은 2번의 회의는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이상 장기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장기 동결을 시사하자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9월에 이어 11월 1일과 12월 13일은 물론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이상 기준금리가 현재 5.25 내지 5.5%에서 동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안혜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예상보다 길게 6개월 이상 기준금리를 동결시킬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른바 골디락스 존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자 연준은 물론 경제학자들, 투자자들이 일제히 앞으로 6개월 이상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과 물가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을 볼 때 기준금리의 동결을 더 연장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동결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신호를 내놓자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일제히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는 물론 내년 5월 회의까지 6개월 이상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수정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9월에 이어 11월 1일과 12월 13일 등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을 결정해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5.25 내지 5.50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내년 1월 31일과 3월 20일, 5월 1일까지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앞으로 6개월 이상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은 채 5.25 내지 5.50에서 장기간 유지됩니다. 기준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E그룹의 투자자들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대해서 11월 1일에는 무려 98.4%로 기정사실화했으며 12월 13일에도 75%나 되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의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첫 회의인 1월 31일에는 64%, 두 번째인 3월 20일에는 58%, 세 번째인 5월 1일에는 45%나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내년에 기준금리가 다시 인하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6월 12일에 37%, 7월 31일에는 35%로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6개월 이상 기준금리를 동결시킬 것으로 내다보는 주된 배경은 미국 경제가 앞으로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이른바 골디락스 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는 이 기간 중 분명히 불경기는 피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으나 고용과 물가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를 오랫동안 이어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클린 에너지 사업의 민간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캠페인에 본격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반도체 전자에 2,310억 달러, 전기차와 배터리에 1,420억 달러 등 클린 에너지 사업에 무려 6,140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클린 제너레이션 프로젝트, 즉 청정 발전 프로젝트를 공식 발동하고 대대적인 민간 투자와 고용 촉진 캠페인에 가속을 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invest.gov라는 웹사이트를 출범시키고 미 전역에서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동시에 민간 투자를 유치해 클린 에너지 생산 시설을 가동하려는 야심찬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클린 에너지 시설을 위해 유치하려는 민간 투자는 무려 6,140억 달러나 됩니다. 이 중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 생산에 2,310억 달러나 투입됩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에 1,420억 달러가 유치 투자됩니다. 삼성과 현대전자, SK, LG 등 한국의 대기업들도 미국 내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생산 공장들을 건립하는 데 상당한 투자를 이미 발표해 놓고 있습니다. 클린 에너지 제조 시설에 710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게 됩니다. 바이오 제조에도 200억 달러, 중공업 분야에는 170억 달러가 투자됩니다. 클린 파워 청정 발전 시설에 1,330억 달러가 투자되는데 새 발전 시설을 가동하면 94기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해내 1,50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게 되며 2만 1,000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늘리게 된다고 백악관을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공공예산도 3,024억 달러나 투입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와 교량, 철도 등 사회기관시설 확충에 1,709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클린에너지 생산과 사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데 227억 달러를 배정하게 됩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데 182억 달러를 지원하게 됩니다. 깨끗한 물을 식수로 쓸 수 있도록 상수도 개량에 229억 달러를 투입하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0년간 1조 2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인프라 투자법과 에너지 전환 체계만 3,700억 달러를 투입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미국 생산을 지원하는 칩스법 등에 따라 수조 달러를 투입하고 그보다 훨씬 많은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명문 대입학에 유리한 SAT와 ACT 시험에서 부유층 가정의 학생들일수록 고득점을 받고 있어 저소득층보다 10배 안팎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AT에서 1,300점 이상, ACT에서 29점 이상의 고득점자들을 보면 최고 부유층 1% 가정의 학생들이 31%나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위 20% 저소득층 학생들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대학에 가려면 거의 모두 SAT나 ACT를 수차례 시험을 치러 성적을 대학 입시에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SAT 또는 ACT를 필수에서 제외한 명문 대학들이 늘어났으나 학교 평점인 GPA와 함께 SAT 또는 ACT 점수를 제출하고 SA를 추가해 입학 허가를 받으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AT나 ACT 성적에서도 부모들의 소득과 가정 환경에 따라 빈부격차가 갈수록 극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즈가 23일 보도했습니다. SAT 1,300점 이상, ACT 29점 이상인 고득점자들을 분류해본 결과 탑 1%에 드는 최고 부유층 가정의 학생들이 전체에서 31%나 차지했습니다. 상위 10%에서 20% 사이의 부유층 학생들은 17%로 뒤를 이었습니다. 상위 20%에서 40% 사이인 경우 전체에서 고득점자들이 8%를 기록했습니다. 40에서 60% 사이인 중산층 학생들의 경우 고득점자들이 4.5%로 떨어졌습니다. 중하위층 또는 저소득층인 하위 40%에서 20% 사이의 학생들은 고득점자에서 3%에 그쳤습니다. 하위 소득 20%인 저소득층 자녀들은 고득점자들이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탑 1%의 최고 부유층 학생들과 하위 20%의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득점자 비율 최소 7배, 최대 13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연 소득이 1,100만 달러나 되는 0.1% 안에 드는 슈퍼 부자들의 자녀들은 고득점자의 비율이 38%로 더 올라가 대학 입시에 필요한 SAT, ACT 점수에서도 큰 빈부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탑 0.1%에 드는 슈퍼 부자 가정의 학생들은 미 전역에서 2,000명 정도인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부유층 학생들은 개인 교습은 물론 외국 연수 등을 통해 학업 성적과 공통시험 점수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유층 학생들은 시험 성적뿐만 아니라 에세이에서도 훈련받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당수 부유층에서는 부모들이 명문대학에 기부금을 내와 기부금 입학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돈 많은 가정의 학생들이 높은 학업 성적과 시험 점수, 여유 있는 에세이와 봉사 성적, 면접 등에서 모두 압도해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학에 입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3명이나 지도부를 낙마시킨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차기 하원 의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원점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9명이나 출마하는 바람에 여전히 안개 속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공화당 하원 의원 서열 3위인 톰 엠버 하원 원내 총무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24일 중 조기 선출에 성공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로 하원 의장을 축출하고 새 하원 의장을 선출하는 데 내홍을 겪고 있는 공화당 하원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고 있으나 9명이나 출마하는 바람에 어떻게 누구로 정리해 새 하원 의장을 조기에 선출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 221명은 차기 하원 의장에 출마한 9명의 하원 의원들로부터 어떻게 공화당을 단합시킬 것인지 입장과 해결 방안들을 경청하고 24일 선출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내에서 가장 많은 156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스터디 커미티의 케빈 헌 의장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데 이어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하원 서열 3위인 톰 엠버 하원 원내 총무도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자천타천으로 하원 의장이 되겠다고 경선에 뛰어든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9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들 이외에도 해병 중장 출신인 잭 버먼 하원 의원, 흑인인 바이런 도널즈 하원 의원, 피트 세션스 전 하원 규칙위 위원장, 막차로 출마한 여성인 앨리스 스테파닉 하원 의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9명이나 난립해 있어 한 명의 다득점자를 공화당의 하원의장 후보로 지명하고도 전체 회의에서 과반 지지에 미달해 연속 실패한 사태를 이번에는 해결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입니다. 케빈 메카시 전 하원의장을 표결로 축출한 지 3주 동안 새 하원의장을 뽑지 못한 채 2명의 지명자로 뽑힌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대표와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도 과반인 217표를 얻지 못해 하원의장이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어 있는데 정통 보수파임을 자임하고 있는 스터디위원회가 156명으로 가장 많고 중도 온건파인 거버넌스 그룹, 일명 화요 그룹이 42명, 그리고 강경 보수파인 프리덤 코커스가 46명의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원 의장이 되려면 공화당 하원의원 221명 가운데 4-5명만 이탈해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서로의 반감이 심해 어느 한 후보 아래 뭉치지 못해 하원 의장 선출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하원 의장이 없으면 하원의 일반 업무조차 진행되지 못해 하원이 마비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 4주차를 맞고 있습니다. 새 하원 의장을 조속히 선출하지 못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대만에 대한 안보 지원 패키지 1,050억 달러를 심의하고 표결하지 못해 차질을 빚게 됩니다. 현재 임시 예산이 11월 17일 끝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원 의장이 탄생하지 않으면 임시 또는 연간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